국왕은요, 거기 여러분 이제 108쪽인가요? 아, 106쪽이네. 조선 후기 여왕의 풍경, 고전의 장면과 표현을 좀 펴보세요. 되도록이면 국왕을 끝내고 10강의 중간 정도 좀 하다가 아마 이거는 오늘 다 할 것 같아요. 오늘 10강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국왕하고 10강에서 좀 중요한 거, 이 정도 할게요, 일단. 자, 한번 볼까요? 문 열어놓고 해드리겠죠? 자, 조선 후기 여왕의 풍경이라고 할 때 여왕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거리. 이게 이제 마을 여자의 거리 한자예요. 지금 106쪽 보고 있어요. 106쪽. 닫아도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거리. 여왕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여왕문화 있어가지고 이게 그 마을 여자의 거리 한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막 한자로 나온 건 몰라도 됩니다. 그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밑에 광통교 우리말로 된 거 있죠? 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이걸 막 한자를 막 여러분 목편 찾아갖고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밑에 광통교회가 쭉 설명 나온 거 있죠? 그런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광통교가 어떤 건지. 청계천 위에 놓여있던 다리.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자로 된 것도 왼쪽에 쭉 나와 있죠? 왼쪽에 일대, 명류, 회상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한자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여러분 공부하시는 어려워서 제가 중요한 표현만 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여기서 상원이라는 말 좀 설명 좀 드리면 상원이라는 것은 그 정월대보름을 의미한다. 이 정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일대 명류니까 이 시대의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명사라는 건 유명한 사람이죠. 모유래자의 상원, 정월대보름에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광통교에 거기 나왔죠. 이 활자가 있는데 활월, 탁 트인 곳에 달빛이 나부낀다. 여기 이제 그 마지막 글자, 두 번째 마지막 글자가 번자인데요. 이게 뒤집을 번자예요. 뒤집는. 뒤집을 번. 좀 어려운 글자예요. 이 뒤집는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나부낀다는 뜻도 있어요. 나부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대구에 경주에 가면 그 동궁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 월지 가보셨어요 혹시? 네. 네. 월지를 저녁에 가보신 분? 저녁에 안 갔어요. 아, 저녁에 가보셨어요? 저녁에 그 월지 가보면 이게 그 뒤집을 번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밑에 나무들이 막 보이지 않나요? 예, 봤어요. 보이죠?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뒤집혀 있는데 막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집을 번이라는 게 왜 이게 번쩍번쩍 빛난다는 의미로 쓰이느냐, 나부낀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에요. 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흠뻑 젖은 북과 벼루 나왔죠. 현가 소리밖에 있어 이렇게 나왔죠. 이 현가라는 것은 좀 설명 드릴게요. 거기 그 세 번째 현가 찾으셨어요? 네. 그 이 줄현자에서 노래가 자인데 검은고 반주에 얹어서 부르는 노래. 현자 찾으셨죠? 이렇게 현자, 검은 현자. 이게 이제 줄현자거든요. 실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검은고 반주에 얹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현가라는 게. 사실 한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걸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좀 포인트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통교 탁 트인 곳에 달빛을 나부끼고 흠뻑 젖은 북과 벼루 현가 소리 밖에 있어. 그 다음 뭡니까? 정대의 문장이. 정대는 이제 친구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문장은 모손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모손이라는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고 할 정도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A라는 사람이 B를 업신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실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손의 기특한 기운에 푸른 놀도 날뛰고. 푸른 놀도 날뛴다는 거. 여기 청하 찾으셨어요? 두 번째 연의 첫 번째 청하. 이게 푸를 청자에 노을하자거든요. 노을하자. 노을. 그래서 그 청하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모손의 기특한 기운에 푸른 노을이 날뛴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쓴다는 소리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대의 고담이라는 게 높은 이야기거든요. 고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담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흔들릴 요자고요. 달월자의 빛날 화자예요. 이 표현 너무나 멋있죠.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는 자리 안 있어. 저쪽에 아니에요. 네. 106쪽에 106쪽에 보는데요. 네, 106쪽. 정대의 문장은 업신여길 오자예요. 그거 끝났구나. 그 두 번째 연의 그 둘째 줄인데 정대의 고담, 높은 이야기가 흔들릴 요자죠. 달월자에 빛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화라는 게 달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빛을 흔들리게 한다. 정대의 높은 문장이 표현 멋지지 않나요? 달빛이 높은 문장, 달빛을 흔들리게 한대요. 얼마나 문장을 잘 썼다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안 가득 기생들 자지러지게 웃는데. 거기 기생이 어디 한자가 뭐예요? 창기예요, 창기. 찾았어요? 거기 그 절도란 말 찾으셨어요? 절도, 만성, 창기생. 글자 아시겠죠? 네. 절도, 포복절도 한다는 거예요. 만성, 그러니까 성 가득히 창기들의 얼굴이 막 포복절도하는데, 그 다음에 폐두, 홍공, 그 다음에 또한 큰 소리로 노래하네. 홍공이 누구냐? 홍만종이 홍만종.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문장가인데, 이 홍만종 또한 방가. 방가라는 말은 뭐냐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방가라고 해요. 이 노을방자의 노래가 자인데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방가라고. 홍만종이라는 사람들도 노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는 이렇게 생각돼요. 뭐냐? 칠원절구 연작시다. 칠원절구는 아시죠? 그러니까 율시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트로 갔잖아요. 연작시.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칠원절구 연작시인데 요걸 통해서 그런 어떤 흥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 그러니까 글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생도 있고 뭐 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어떤 그 정치를 아주 잘 드러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1번에 그 해석 있잖아요. 해석을 좀 보면 거기 첫째 줄에 제목을 담은 것 같다.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1682년 17세기 후반쯤 되겠죠. 그때 내가 12살 때 막 나오다가 세 번째 줄 보세요. 주연에 끼었다가 파자교가 요즘으로 말하면 종로 3가 있죠. 종로 3가. 네. 지금 그 파고다 공원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쪽이 종로 3가 쪽이에요. 홍만종 뭐 이런 사람들이 주연에 끼얹으며 제2교,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동대문이래. 동대문 쪽에서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유명한 선비들이 자기 글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 뭐 춤도 추고 뭐 이랬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7쪽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김수장이라는 사람인데 노래같이 좋고 좋은 줄을 번님네 아뒀던가. 이 아뒀던가는 알던가라는 뜻이에요. 노래처럼 노래가 좋은 것을 번님들은 아느냐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뭐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유라는 건 버드나무거든요. 버드나무 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춘하, 추동 있잖아요. 춘하, 추동. 그러니까 봄에는 화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과 버들이 있고, 그러니까 흐드러진 꽃과 버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름은 청풍이니까 뭐예요? 맑은 바람이 있고, 가을은 월명이니까 달이 밝고, 겨울은 설경이니까 뭐예요? 눈의 경치라는 거죠. 뭐 이런 걸 쭉 써놓은 거예요. 뭐 여기를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경치가 엄청나게 좋은 그 상황,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단어가 뭐냐면, 네 번째, 다른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한입 삭대엽은 요순우탕 문무각고 찾았어요? 네. 이거를 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수대엽으로 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거 읽으려면 수대엽으로 읽을 것 같죠? 네. 수학할 때 숫자잖아요. 네. 근데 수대엽이 아니에요. 이게 수가 아니라 자주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그 뭡니까 단군이 그 환웅이 그 인간 세상의 뜻을 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 세상의 뜻을 또 내려가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의 천하라고 그래요. 사의 천하. 이게 수의 천하가 아니에요. 자주 천하의 뜻을 줬다. 수의 천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음을 시켜보면 한자 실력 아는 거예요. 이걸 수의 천하 읽으면
아이고 실력이 멀었다 이렇게 아시고 사주 충만해. 자주 뜻을 뒀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면 삭대업이 뭐냐? 자 우리가 노래에는요 이것도 무슨 만대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업이라는 게 있고 삭대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잘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삭대업은 아주 빨리 부르는 거고 이건 중간 부르는 거고 이건 늦게 부르는 거. 요즘 말은 발라드 곡이고 만대업 발라드, 신승훈 뭐 이런 가수를 발라드고 중간 노래, 삭대업은 이제 막 그 뭐랄까요 래퍼들 부른 노래들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죠. 옛날에 그 서태지 아이들이 막 뭐죠?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렇죠. 난 알아요가 완전히 히트를 쳤는데 그 노래가 지금 들어보면 빠른 게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청살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때로 이게 막 만대업, 막 삭대업에서 삭대업 그때만 해도 근데 계속 세상이 빨라지다 보니까 만대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삭대업이 그 당시 삭대업이라고 해도 요즘으로 볼 땐 느린 거지. 개념 이해 가세요? 계속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이걸 막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 정도에서 충분해요.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공명도, 부기도, 나몰래 찾으셨어요? 네. 네. 그 중간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공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아주 이제 부기, 공명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명이라는 게 이름을 떨치는 거. 부기도 다 몰라라. 남아의 이, 그 다음에 호기죠, 호기. 호기의 환자, 호기를 나는 요즘 말로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 남아의 이 호기를 나는 좋아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해석이 쭉 나오죠. 밑에 보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해석 중에서 보세요. 한북 절승처 있나요? 그 우리말로 다 뜻이 있으니까 한강 이북의 경치종 한강 이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삭대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마지막에 삭대업 찾으셨죠? 네. 시조를 얹어 부르는 가곡인데 만대업, 중대업 보다 빠르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순우탕, 문무 이거는 이제 태평성대를 가르쳐요. 요순우탕 시대가 되게 정치를 잘했던 시기거든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정화라는 거 있죠. 후정화 낚시조라고 써졌나요? 108쪽에 보면 나오죠. 후정화 낚시조가 시조를 얹어 부르던 가곡 곡 중 하나인데, 한당송, 통일왕들 이로 안정감을 주던 시대를 떠올린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만제에 거기 나오죠. 관우희입니다. 한자 관우희. 읽을 수 있겠죠? 관우희. 연극할 때 희자잖아요. 이게 원래 몇 수가 되냐면요. 50수가 된다. 50수. 옛날 사람들 진짜 밥 먹고 심한 수가 50수 연주하지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두 개구나, 두 개. 여기 두 편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뭐 한자로 막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막 이게 뭐 무슨 한자 저는 막 한문학 공부하면 이런 거 막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여기도 우리말로 보세요. 우리말로 제가 필요한 것만 한자 설명드릴게요. 광대는 호남 출신이 많은데 찾았어요? 네. 우리가 호남 쪽이 이제 판소리는 호남이 되게 유명하지. 이걸 판소리 경상도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 보러 왔다고 하네. 앞에는 사마시오, 뒤에는 무가시라. 그러니까 이 사마시는 문과라고 보면 되겠고요. 무과시는 이제 무과 시험이에요. 과거 때가 다가오니 지나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가 몇 년마다 왔냐면 3년마다 왔대요. 3년. 그러니까 요즘처럼 수능 시험이 1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그 3년 있다가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추첨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는데요. 과거, 정식적인 과거는 3년마다 한 번씩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관 소녀는 재주가 빼어난 광대를 고르니 찾았죠? 광대들 재주 다툼이 재 올리는 중같구나. 재를 올리는 중같대요. 그 여러 무리 연이어 판에 나서서 별별 격조 다투어 능력을 선보.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그 자기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쟁제 두 번째 연애 두 번째 줄에 쟁제 찾았어요? 다툴 쟁자에 재물 쟁자 있지 않나요?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쟁제는 원래 재물을 다툰다는 뜻이에요. 쟁제. 다툴 쟁자에 재물 쟁자인데 이게 원래 이제 쟁제지만 이거의 의미는 뭐냐? 정제, 정제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쟁제라는 말은 여러분 정제가 뭔지 아세요? 정제? 정제가 뭐냐면 이 정자는 들이운다는 뜻,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제는 제주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자기 제주를 드러내는 걸 정제라고. 이게 여러분 뭐죠? 고려가요 같은 거 보면 그 춤을 추잖아요. 뭐 쌍화정 같은 거 이런 거 춤을 추잖아요. 임금 앞에서 제주를 잘 보여야지 나중에 또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쟁제라고 뭐 재물을 다툰다라고 했지만 이거의 의미는 정제, 자기 재주를 뽐낸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자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까지 잘 몰라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109쪽입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시사 109쪽입니다. 가단. 여러분 시사는 뭐냐? 시인들의 모임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시의 회사가 아니에요. 시인들의 모임을 시사라고 해요. 시인들의 모임. 아시죠? 그러니까 시인들의 모임은 아까 그 마을이 여항인이었잖아요. 여항인들의 시집이라고 해요. 여항 기억나시죠? 마을 여자의 거리 항자. 이 여항인들의 시집을 이제 막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는 뭐냐?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요즘은 막 윤도현 밴드 뭐 많잖아요. 그룹 사운드가 많은데 옛날에는 영남 가다나 호남 가다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룹 사운드가.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의 그 명승이라고 나왔죠. 명승, 이길승자죠. 그 이길승 조을승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피룬대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배화여고라고 서울에 가면 있어요. 배화여전도 있고 뭐 그쪽 근처에 있는 곳이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뭐 가볼 수 있으면 가보세요. 피룬대가.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피룬대는 도성의 인왕산 밑에 있고 피룬대 밑에 있는 도원수 권율의 집이 뭐 이양복의 처가다. 이양복이 호를 피룬이라고 했다. 지금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 피룬대 석자가 바로 오성군의 글씨라고 한다. 피룬대 옆에 꽃나무를 심어서 성한 사람들이 봄날 꽃 구경하는 곳으로 먼저 찾는다. 여항, 마을 사람, 여항이 어려우면 마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을 사람들이 술병을 차고 와서 시를 짓느라 날마다 모여든다. 여기서 짓는 시를 피룬대 풍월. 그러니까 풍월이라는 거는 바람과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월을 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그러니까 바람과 달. 그러니까 여러분 풍월주, 옛날에는 그 화랑을 풍월주라고 그랬어요.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고 해서요. 풍월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시도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바람과 달이라는 뜻은 단지 바람과 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를 부르고 어떤 시를 읊조리는 걸 풍월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주의식의 그 하늘이 높다 하고라고 나왔죠. 하늘이 높다 하고 발저겨 서지말. 발저겨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까치발이죠. 까치발. 까치발 들고 서지 말. 그러니까 발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하늘이 높다고 까치발을 들고 서지 말며. 넘겨보세요. 땅이 두텁다고. 옛날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요. 자, 이 히읗 종성 지연이라고 히읗을 달고 다녔어요. 아시겠어요? 요즘 땅이라는 단어가 히읗이 없잖아요. 옛날에 히읗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땅이 두텁다고 마이. 요즘 마이 아파 이렇게 쓰잖아요.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많이에요. 많이 밟지 말을 거지. 땅이 두텁다고 많이 밟지 말라는 거죠. 하늘 땅 높고 두터워도 내 조심을 하리라. 내가 잘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자에 대한 노자 고정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총력이 악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총력이 악정.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참 알아두시면 참 좋은 말인데 약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총자는 은총 할 때 총자가 은총을 입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이 같은 약자죠. 놀랄 경자거든요. 항상 어떻게 행동해라?
놀란 듯이 행동하라.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배를 가거나 이럴 때 놀란 듯이 행동해. 그렇죠? 요즘에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뭔가 뭐가 안 되고 패배하고 이런 놀란 듯이 행동을 하는데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그럼 막 목에다 기부 써고 다니잖아요. 내가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누구 집에 뭐 오른팔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욕의 합격.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좀만 잘 나가면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걸 벌써 노자가 3000년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총욕의 합격. 내가 은총을 입을 때나 내가 욕됨을 당할 때나 항상 놀란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뭐 들어보니까 이제 가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라는 게 그래요. 크게 보면 되게 영남가단, 호남가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경정산 가단, 노가제 가단, 승평계 가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국어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남가단, 호남가단은 큰 틀이고, 알겠죠? 큰 틀이고 좀 더 세부적인 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가제 가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평계 가단입니다. 가단이가 그룹 사운드라고 했죠. 네. 가수는 뭐라고 했어요? 가수 옛날에? 가수를 옛날 말로. 모르시는구나. 가객이라고 합니다. 노래 가짜의 손님객. 노래 알죠? 이 노래를 하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가객이라고. 처음 안 들어보시죠? 모르겠다고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하여튼 들어는 보셨죠? 얼핏. 예,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여튼 가수를 옛날에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객이라고 하고 그룹 사운드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단. 근데 이 가단은 영남가단과 호남가단이 있는데 그 영남가단, 호남가단 속에 이 경정산 가단, 노가제 가단, 뭐 승평계 가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가제 연행록 이런 게 되게 유명해요. 노가제가 이제 김수장 들어보셨죠? 가요집 만든 김수장이 이제 결성한 가단인데 뭐 이것까지 막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장이 만들었고 이 경정산은 김천댁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승평계 이거는 박효관 안민영 여러분 그 가곡지 보면 많이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저도 방송 들어봤는데 뭐 막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경정산 가단과 노가제 가단과 승평계 가단이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는?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조. 이게 이제 안민영이에요. 안민영. 한자. 안민영인데요. 자, 300척 소리연을 이렇게 나와요. 300척 소리연을 찾으셨죠? 그 밑에 걸 볼게요. 300척의 솔이건을 자, 1천년 하기로다. 학 알죠? 날아가는 학. 하기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분폭은 용조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분폭이 밑에 나왔죠? 사나운 폭포. 여러분 폭이라는 건 폭포를 가리키고요. 분자가 사납다는 뜻이에요. 사납다. 이 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나운 폭포는 용조하여. 그러니까 뭐겠어요? 용에 좋아요. 용에 좋아. 그 다음 뭐예요? 촉석은 검정신이다. 촉석은 이게 우거질 촉자예요. 우거질 촉자, 돌석자. 이 척자가 좀 어렵죠. 우거져 있는 돌. 그러니까 밑에는 첩첩하게 솟은 바위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검정신, 그러니까 검의 정신이다. 칼의 정신이다. 됐죠? 촉석은. 그래서 이 중에 학의. 그러니까 학의니까 뭐예요? 학 같은 옷이니까 신선이 여기 학의에다 붙이고요. 신선이 입는 옷 이렇게 써서. 그럼 신선이 나올 때 대부분 학의 옷을 학은 흰 색깔이잖아요. 흰색의 옷을 입고 와요. 신선이. 그래서 학이라고 쓴 거고요. 윤건이라는 것은 비단실로 짠 두건이에요. 학이 윤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백,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이 선자죠. 하얀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 그렇죠? 그것으로 그 밑에 나오죠. 유구공, 홍선대원군을 말한대요. 놓으시더라. 하얀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를 가지고 그런 그 홍선대원군. 그러니까 이 홍선대원군이 이제 밑에 석파라고 나왔죠. 돌석자의 물결파자. 이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하응이 그 혼대 남학신을 신은 노인이라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원군의 별장이 석파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은근히 옛날 그런 유적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지만 하여튼 이 대원군의 흥선대문 알죠? 서울에 집 없는데. 이 석파정. 하여튼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일부러 갈 필요 없고요. 내가 그 근처에 이렇게 간다. 그럼 한번 검색을 해서 가보세요. 운동주 문학관도 근처에 있어요. 아, 그렇죠. 운동문학관도 근처에 있죠. 우리 다 그 1학기 때 여기 가보신 분 네, 계셨는데 거기 또 청운도서관이랑 맞아. 있어요. 거기가 볼 게 되게 많아요. 네. 운동문학관, 예, 청운 도서관도 있고요. 거기도 풍경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계 옷을 입은 사람 같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대원군이 막 그런 분은 아닌데 약간 미화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하계 옷을 입었고 좀 막 써놨잖아요. 비단실로 짠 두 번을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추모적인 어떤 시를 썼다 이 정도로 그거는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뒤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인전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말 따라오시겠죠? 좀 빠르진 않죠. 예. 예인전 거기 112쪽으로 볼게요. 여러분 전이라는 것은요 좀 알아보세요. 전은 뭐냐? 이 전할 전자잖아요. 전은 한 인물의 일생을 나타내요. 한 인물의 일생 그걸 나타내기 전입니다. 우리 가전체 이 전이라서 가전체도 있잖아요. 가전체. 가전체는 이제 뭐냐? 그렇죠. 지금 잘 봤으면 은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전체. 이게 빌릴까지 써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일생으로 해요. 가전체 있잖아요. 뭐 무슨 전 해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가전체라고 하는 거는 공방전 같은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역전을 의인한 게 공방전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게 구멍공짜니까 동그라미야. 이 네모방짜죠. 동그라미 하는 네모가 역전 아닙니까? 돈으로 인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참 똑똑하다니까. 돈을 이렇게 공방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공방전.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즘도 솔직히 국순당 있잖아요. 국순당 술 유명하잖아요. 국순전. 국순이라는 술, 이게 술 이름이에요. 술 이름.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나였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예인전이니까 예술가의 일생과 자의식인데 남공철의 밑에 있죠. 남공철의 채77전. 이거 저기 뭐야? 글과 생각이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왔나? 근데 예전에 글과 생각이 없고 이게 처음이었어요. 아,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글과 생각 옛날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글과 생각 책에는 이 책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유명한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네, 채북은 77에 이게 뭐냐면 왜 채북을 77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 북녘북자잖아요. 이 북녘북자인데 이걸 파자를 하면 이걸 이렇게 파자를 하면 이게 7칠자 이렇게 쓰잖아요. 7칠자. 7칠자하고 똑같진 않죠. 비스무리하죠. 뒤집으면. 이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77 원래 이름은 채77이 아니고 채북이에요. 북녘북자. 채북을 이렇게 이제 채77로 쓴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파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북은 77의 가계와 본관은 세상 전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나오죠. 북을 파자. 파자가 뭐냐면 깨뜨릴 파자의 글자 자체거든. 글자를 쪼개서 말놀이 하는 거예요. 말놀이. 우리가 펀이라고 하거든. PUN. 말장난 하는 거예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거리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춘향이가 그 옥에 갇히니까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렇게 써요. 실제로. 거리나라가 내려왔다. 되게 못마땅한 거죠. 하여튼 파자하여 77이라는 자를 만들었고 그 자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림을 엄청 잘 그렸는데 한쪽 눈이 멀어 항상 안경 반쪽을 쓴 채 그림을 그렸고요. 술을 즐겼으며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했어요. 금강산에 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술에 취해서 울고 웃고 하다가 천하의 명인 채북, 여기 밑줄 쫙 쳐보세요. 천하의 명인 채북. 지금 113쪽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자부심, 요즘 말로 자부심 짱이에요. 자부심 짱. 천하의 명인 채북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며 구룡연으로 몸을 던지려고 했다. 마침 곁에 구할 사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다가 옆에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좀 더 공부하면 데우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데우스 마키나.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계신이라고 해요. 기계신. 데우스 마키나라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 이거 처음 들어보셨구나. 심층 수업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한 대학원 때 배우는 이런 거요? 네. 대학원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죠. 하여튼 이거 데우스 마키나가 뭐냐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 백령도에 가면 인당수가 있는 거 아세요? 백령도요? 아 모르셨어요? 백령도가 뭐 해병대가 지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인당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가 천지라니까요. 가실 때가. 하여튼 제가 제가 말한 대로 가시면 여러분 엄청 유식해지죠. 어쨌든 심청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연꽃이 에어싸죠. 네. 연꽃이 에어싸고 모르세요? 알 때 그게 데우스 마키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우스 마키나의 개념이 되게 복잡한 게 자 심청을 쌌어. 자 어떤 사람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낙엽에 떨어졌는데 낙엽에 에이스 침대 갔다고 안 죽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낙엽이 데우스 마키나가 돼요. 데우스 마키나가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 옆에서 잡아줬어. 또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았어. 나뭇가지가 데우스 마키나인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데우스 마키나의 개념이 되게 넓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기계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설론에 나오나요? 소설론은 아니고 이게 뭐죠? 구비문학이 생겨 있잖아요. 거기서 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3학년 때 제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77이 하루에 대여섯 잔 되는 술을 마시 엄청나게 술꾼이죠. 하루에 요즘 말로 하면 대여섯 잔 몇 병쯤 되나? 한 10병은 될 것 같은데. 그죠? 술판 아이들이 술동이를 들고 오기만 하면 집안에 책과 돈을 주고 술을 샀어요. 살림이 궁색해지자 평양과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팔았어요. 자, 비단 찾은 사람이 막았죠? 산수화를 청한 자가 있어요. 산수화라는 게 뭡니까? 산과 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7은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산만 그려주고 물은 그려주지 않았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산만 그려주고 상당히 긴 행동 아니에요? 산수화라는 게 뭡니까? 산과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 따지자 77은 붓을 던지고 일어나며 에이 종이밖에 다 물이 아니더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이밖에 다 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긴 어떻게 보면 방외인 같은 사람이죠. 방외인, 제도권 밖의 인물이죠. 자, 그림이 자기 맘에 드는데 값을 적게 치르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림을 찍고 남겨두지 않았고, 반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값을 많이 줘. 그러면 어때요? 주먹으로 때리며 받은 걸 돌려주고 문 밖으로 쫓았대요.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저 비루한,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저 비루한 자식은 그림값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호를 뭐라고 그래? 호생자. 여러분 호자가 터럭 호자예요. 터럭이 뭔지 알죠? 털. 여러분 붓이라는 게 터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쥐라든가 이런 거에 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 하여튼 호생자,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저 비루한 자식은 그림값을 몰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자 하는 체북의 면모.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저 비루한 자식은 그림값을 몰라.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자 하는 누구의 면모? 체북의 면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7 주정뱅이라고 했고 막 그랬지. 넘겨보세요. 그러다가 넘겨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머지 건너뛰고 밑에서 둘째 이게 중요해요. 체북은 서울의 어느 여관에서 죽었는데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 보세요. 일화. 영어로 일화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화? 에피소드 말고 이걸 애닉도트라고 해요. 애닉도트. 일화인데 이 애닉도트인데 이 일화, 그러니까 결국 일화를 통해서 한 인물의 일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일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술가로서의 혼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해서 알죠. 자부심. 예술가로서의 혼,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예술가로서의 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민속 예술의 발전과 의미로 갈게요. 8번. 이두연이에요. 한자 이두연이고 한국의 가면극이고 가면극 정도는 읽을 수 있죠. 가면극인데 요거는 뭐 쭉 읽어보면 통영 이것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통영이 옛날 충무를 지금 통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통영이 이게 군사 용어인 거 아세요? 통영을 가잖아요.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탈리아 나폴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솔직히 이탈리아 나폴리는 물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통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통제영에서 나왔어요. 물이죠. 인수가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지명 공부만 해도 그렇게 통제예요. 지명 있죠. 저는 막 옛날에 뭐 이렇게 뭐에 미쳐가지고 지명만 막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 근데 통제요. 그러니까 뭐 수군 통제사 이런 거 이순신 장군이 통제를 하는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영. 군대 진영 있잖아요. 그걸 줄여가지고 통영이라고 하는 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충무공 이순신에서 충무김밥 알죠? 네. 그게 옛날에 충무라고 했다니까 통영이라고 하라고. 그러다가 이 통영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여튼 통영의 통제사의 영문이 이제 나오죠. 만들어진 뒤에 솥살 금음에 뭐 이렇게 나죠. 여기서 이제 한자가 뭐냐면 매구를 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매구. 여러분 이 매자가 무슨 매자인 줄 아세요? 매자. 매구. 이때는 이제 귀신 귀자라고 되는데 이걸 귀라고도 하고 이제 귀신할 때 귀라고도 하고 이제 구라고 쓰기도 해요. 매는 묻을 매자예요. 묻을 매자. 땅에다 묻는다. 매장 들어봤어요? 매장? 네. 그때 매자예요 이게.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매구는 뭐냐? 귀신을 쫓는 의식이라고 써요. 귀신을 쫓는 의식. 매구라는 게. 귀신을 묻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의식이죠. 탄로를 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쭉 해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쭉 연습도 했고 방 안에 들어가서 쭉 가면 이건 뭐 자세히 읽어볼 필요 없어요. 매구를 친 다음에 중타령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았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 행동을 뭘로 했다? 탈놀이를 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정도 하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상 나왔죠? 통영 오광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뚝이하고 원양반인데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말뚝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되게 하인이에요. 하인인데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이에요. 양반을 그렇게 말면 돼요. 이 말뚝이가 이게 여기는 이제 이 책에 나왔지만 되게 재밌어요. 이걸 읽어보면. 말뚝이라는 애가 뭐 한다고요?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A라는 애가 우리 아버지는 이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B라는 애가 이제 이걸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 아버지가 이걸 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사족판서. 우리 사족판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네.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책에는 안 나오죠. 네가 그러면 나는 뭐야 할아버지다. 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말장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양반의 권위를 딛는 거예요. 누가 말뚝이라는 애는 양반의 권위를 되게 비웃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하여튼 책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다 읽어볼 필요 없는데 결국 양반의 권위를 비웃자는 말뚝이가 지금 하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가 막 활동을 해. 그러면 얘도 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가. 그러니까 예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 그것까지 어렵지 않죠? 예술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세요. 특히 옛날에 마스크를 쓰고 탈춤이라는 것은 마스크 댄스잖아요. 우리말 영어로 하면 탈춤을 추고 막 하인들이 양반을 비판을 해도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왜 못 잡아갈까요? 왜? 그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가면. 이게 이제
마스크도 가면이지만 나는 이게 가면 쓰고 행동한 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세요? 나는 가면 쓰고 있다. 그거 못 잡아간다니까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양반을 비판하려면 탈춤 추는 거야, 탈춤. 그래서 막 양반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여러분이 그 어디야? 안동 하인마을 가보면 거기 그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안 보신 분들 꼭 안동에 가시면 그런 걸 봐야다니까. 그 외국인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인으로서, 아까 예인들의 그랬잖아요. 예인으로서의 고뇌와 자의식, 자기에 대한 의식, 이런 것이 막 강조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말뚝이와 양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쨌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양반의 권위가 지금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지금 보니까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이 뭐 양반이 뭐 이 책에 여긴 안 나왔지만 무슨 뭐 계잘량 양자에 뭐 양반 가지고도 막 말장난해요. 어쨌든 그 양반의 권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자체가 결국은 조선 시대로 말하면 지금 후반, 여기 보면 후반기에 뭐 이런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국사 공부해 보시면 초에 흔들리지 않죠. 아, 맞잖아요. 통일신라도 말기에 흔들리고 고려도 말기에 흔들리고 조선도 말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반을 막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배체제의 허위를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동의 문화거든요. 이런 그 탈춤을 추고 광대를 하고 이런 게 공동의 문화인데, 이런 공동의 문화를 통해서 자, 여기에만 설명, 지배체제의 허위를 풍자합니다. 그럼 그 풍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풍자라는 걸 이제 나중에 시론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걸 세타이어라고 해요. 폰타이어가 아니고 세타이어라는 풍자거든요. 이 지배체제의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풍자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오강대, 지금 통영 오강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여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보시면. 근데 그런 거예요. 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 그래서 밑에 원양반도 나오죠. 밑에 보면 제담조로 이놈 말투가 내 근본은 그러하거니와 내 근본을 들어봐라. 거기 나오죠. 그 밑에 원양반 밑에 내 집에는 뭐 이렇게 하인이 몇 명이고 뭐 기생이 몇 명이 막 나오죠. 네. 뭐가 15이. 이거 자세히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집 둘째 양반이 서울에서 나오고 뭐 셋째 양반이 어쩌고 계속해서 막 자기 일곱째 양반은 어쩌고. 근데 웃기잖아요. 둘째 양반, 셋째 양반, 일곱째 양반까지 나와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나 하나의 양반이라 뭐 이렇게 해서 내 가문을 들어보니 우리 가문 똘똘 뭉쳐도 네 하나를 못 당하겠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버려두고 흥미대로 한번 놀아보자. 여기 나오잖아. 그 양반이 지금 말뚝이도를 못 당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보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과 말뚝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방송만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 없는 그런 이야기 좀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인간과 자연에서 되게 중요한 시가 있어요. 가사 몇 개 좀 하고 그 다음에 맞춤법과 표준어로 들어가 있어요. 상충곡이라는 가사가 되게 유명한 가사거든요. 그 일부만 나왔는데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데 저 때문에